자, 이제 오늘은 뮤지컬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 사람이 하게 되는 일들을 얘기하죠. 이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역할은 스텝 혹은 크루라고 하고요. 이 스텝과 배우로 나눌 수 있겠죠. 또 배우와 스텝으로 나누고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배우 볼게요. 배우란 각자의 역을 맡아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을 배우라고 하지요. 그리고 스텝 혹은 크루. 이 스텝은 이 공연을 극대화하거나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스텝 그리고 이제 크루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는 스텝이라고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크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분명히 영어 단어가 달라요. 자, 이거는 어떤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삼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직원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둘이 하나의 일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스태프입니다 라는 입장인 거죠. 이게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직원, 여기 직원입니다 라는 느낌이고요. 이 크루는 우리 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왜 한국의 그 끈끈한 동료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루야 라는 느낌은 우리는 끈끈한 동료야, 우린 동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라고 소개를 하고 자기들끼리 크루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느낌이 있죠. 한국에서는요, 근데 스태프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크루라는 말보다 스태프라는 말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듯 하지만, 이 말을 건네는 이게 선택하는 것들은 개개인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텝 혹은 크루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스텝에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연출과 조연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감독과 무대 크루가 있고요. 음향 감독과 음악 감독이 있습니다. 안무 감독이 있고 조명 감독이 있고요. 영상 감독과 영상 편집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있는데요. 디자이너에는 소품 디자인, 의상 디자인, 그리고 분장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줄여서 오퍼라고 하죠. 이제 음향 오퍼, 조명 오퍼가 있고요. 진행 요원 또는 헬퍼,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이건 어떠한 역할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요. 동시에 어떠한 역할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적성에 좀 맞는지, 아니면 이런 거에 흥미가 있다,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볼까, 이런 걸 있는지, 아니면 적성에 맞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텝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작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작가는 무엇일까요? 글을 집필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말하죠. 뭐 희곡이라든지 소설,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시, 그림, 모든 거 이제 작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앞에 뭐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소설 작가 이렇게 이제 더 붙여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죠. 하지만 작가입니다. 이 공연에 있어서요, 꼭 필요한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연극의 4대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이게 없으면 연극이나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4대 요소예요. 이 4대 요소에는 희곡, 배우, 무대, 관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4대 요소에 들어가 있는 희곡, 이것을 집필하는 사람이 바로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어떤 친구들에게 가장 좀 어울리냐면,
글쓰기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글쓰기를 싫어해도 작가는 할 수 있어요. 뭐 인터뷰들을 보면 나는 원래 글 쓰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는데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자, 부러워요. 아무튼 글쓰기를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에 좀 적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작업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같이 해가는 거니까, 아, 이 친구가 이런 의견이야? 됐어. 나는 내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갈 거야. 넌 너의 길을 가. 내가 작가잖아.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그런 얘기 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작가에 대해서 이제, 아이고, 나는 좀 어렵다라고, 아니면 나하고 적성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큰 건, 글을 쓰는 건 어렵지 않나요? 라는 이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가지의 구조를 적어 놓고 시작하고 생각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제 발단이에요. 주인공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발단에는 주인공의 배경, 나이, 외모, 성격, 환경,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전개에서는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혹은 주인공이 하고자 하려는 것을 이 전개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주인공이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거나 방해를 받거나 방해하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정에는 주인공과 환경의 이제 갈등이라고 하죠. 이 갈등이 고조가 되고요. 결말은 이 고조가 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반전을 집어넣으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정말 편하죠? 네. 희곡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 작가로서 좀 수월하고요. 또 하나 작가에 관심이 있다면 이 희곡을 적을 때는 해설, 지문, 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해설은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톰이 집에 들어온다. 이건 해설이 될 수 있어요. 그 집에는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이게 무대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해설이고요. 그리고 톰이 문을 연다. 이건 지문이 될 수 있어요. 지시문이죠. 문을 연다. 배우가 문을 열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연다. 지문. 그러면서 이제 톰이 얘기하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걸 대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희곡에는 해설, 지문, 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우리 뮤지컬을 할 때는 그 노래와 함께 이야기를 창작하게 될 건데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한 3분 정도의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A4 용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적으면 3분 정도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A4 용지에 한 장, 그러니까 11포인트로 한 장 정도 적으시면 이게 한 3분 정도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과 조연출이 있죠. 자, 이제 연출은 공연의 전체적인 책임자나 혹은 이 공연 전체의 리더 격이에요. 그래서 이 대본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장면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연습이에요. 또 연습을 지도하는 것, 또 배우의 등 퇴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등장해서 어디로 퇴장을 해라. 이런 걸 정해주는 일.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면서 이끌어가는 역할입니다. 공연에선 연출이라고 많이 하고요. 영화에서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연출에게 필요한 것은 글을 보고 이 작품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 능력, 이 이야기를 건넬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이런 감정과 같이 어떤 뉘앙스로 전하느냐, 이런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 또 공연에 관련된 상상력이 조금 요구됩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 뮤지컬을 이 공연할 때 연출에는 이 교우 관계가 좋으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교우 관계가 좋으면 좀 괜찮고요. 리더십을 키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연출을 도전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연출이 되면 작품의 적당한 배역을 찾기 위해서 오디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 수업을 하면서 오디션을 진행해 봤는데 게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참 좋겠으나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색다른 게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연출은 작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왜냐면 작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도 자기만의 상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생각이 서로가 맞는지 이런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연출 노트가 있다면 좀 도움이 된답니다. 왜냐면 연출 노트로 내가 어제 이 배우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는 내가 어떤 상상력을 했지? 하고 적어 놓으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조연출입니다. 조연출은 연출가를 보조하는 일을 맡거나 혹은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을 조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출 보조예요. 이게 연출 조수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연출이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잘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옆에서 그 원활하게 해주게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연출의 부재 시 조연출이 연출 역할을 맡기도 하고요. 연출에게 필요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조연출이라는 말들은 이제 연극, 영화, 방송계에서 이제 부르는 직책이고요. 영화계 쪽에서는 이 조감독이라고도 하죠. 예, 이렇게 하고, 조연출, 조감독 이렇게 서로 섞여서 사용되는데,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연출은 연출의 조수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연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출이 이제 배우하고 연습을 할 때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걸 연출 스스로가 적어가면서 이야기 공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 그것을 조연출님이 좀 기록해주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연출과 조연출입니다. 자, 다음은 무대 감독, 무대 크루입니다.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연출은 관객의 입장, 그러니까 관객석에서 배우들이 하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할 공연이 결국은 관객이 볼 것이기 때문에 관객의 그 위치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무대 감독은 반대입니다. 무대 쪽에서 배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대 장치에서 배우들의 연기 혹은 연극의 모든 진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무대 감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연이 시작됐을 때 무대 감독이 자, 지금 조명 켜주세요. 조명이 안 켜졌어요. 배우 지금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 장면에 조용합니다. 저기 지금 관객 나가고 소란스러워요. 자, 배우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공연이 막 잘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감독, 이걸 무대 감독이라고 합니다. 또 무대 감독은 이 장면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대도구, 소도구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큰 도구, 소파 같은 건 큰 대도구죠. 그리고 의자 이런 것들은 좀 소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대도구, 소도구나 무대 세트나 아니면 의상, 소품 이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제작을 다 시키거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무대 감독입니다. 또 이제 무대 크루가 있는데 무대 크루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의 팀에 있을 때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포용력이 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 리더십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거나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무대 감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대 도면을 제작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어디에 배치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무대 크루. 암전 중에요. 이 준비된 소품과 세트를 약속된 위치하고 그 타이밍에 옮겨오는 그런 역할, 그리고 즉 이 장면 전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무대 크루들이 합니다. 이 작품에 따라서는 엑스트라나 조연을 맡기도 하고요. 이제 크루라는 말은 이제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암전이 됐을 때 관객들은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이 공간이 원래 도서관이었다가 이런 책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옮기고 거기에 비행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공항이 되겠죠.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을 무대 크루라고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 집중력이 좀 요구돼요. 이렇게 가끔 나와서 무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위치하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을 줄일수록 관객들은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집중력이 좀 요구되는 역할이 바로 이 크루입니다. 자, 무대 감독과 크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음향 감독과 음악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 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아닌 많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음향 감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이제 연극, 뮤지컬 이런 걸 만들 때 음향 효과 부분을 총괄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음향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연 장면에는 필요한 그 배경 음악이 있고 효과음이 있습니다. 이 살인자가 등장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배경 음악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음악이 필요하겠죠. 이걸 이제 배경 음악이라고 하고요. 효과음은 제가 문을 닫습니다. 그럼 문을 닫으면 문 닫는 소리가 나야 되죠. 근데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푸싱 뭐 이런 소리가 나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적절한 효과음이 있죠. 이것을 만들거나 찾아오는 역할을 음향 감독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바람 소리를 녹음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음향 감독은 음향 목록표를 만들고 이 대본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큐시트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음향 감독한테 좀 맞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나로 인해서 도전해보고 싶다. 이거는 이 공연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기계가 오류돼서 소리가 안 나오거나 음향이 다른 게 틀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돌발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 좀 적합합니다. 좀 마음이 단단한 친구들이 어울리겠죠. 그리고 음악적 감각이 좀 요구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작가하고 연출과 회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음악 감독입니다. 음악 감독은 박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음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러니까 가사를 바꾸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음악 전체적인 지도하고 연습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음악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에게 적합하고요. 그리고 음악 목록표, 그리고 노래 가사, 악보를 좀 찾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은 안무 감독하고 연출과 협업을 많이 하는 역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뮤지컬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안무 감독은 그때 이제 움직임이나 춤을 같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연출이 봤을 때 그래 이런 장면이 좋겠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안무 감독, 연출과 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음향 감독은 작가와 연출과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의도로 썼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안무 감독하고 조명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무 감독은 장면에 필요한 움직임이나 안무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근데 안무 감독이라고 해서 또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한번 안무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안무는 움직임입니다. 가수 안무하고 뮤지컬의 안무의 차이점 기억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무 감독은 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도움이 되고요. 또 리더십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리고 참고할 만한 영상을 보면서 또 안무를 같이 만들고 거기서 편집을 하거나 이 영상에서 추가하거나 뭔가 어려운 동작들을 빼는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동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음악 감독, 연출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조명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공연에서 사용하게 되는 빛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디자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큐시트에 맞춰서 조명 체인지, 그리고 핀 조명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빛의 개념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조명 감독에는 낮과 밤 그리고 새벽 이런 색을 좀 정하시고 배우나 장면에 있어서 감정을 또 색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낮이라고 하면 조명이 어땠으면 좀 낮 같을까요? 노란색과 주황색을 섞으면 좀 낮처럼 보이고요. 또 밤에는 파란색을 약간 섞으면 밤처럼 보여요. 그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는 빨간색 조명이 있으면 적합하겠죠. 이렇게 색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명 감독은 기획력이 있고 꼼꼼한 성격에게 적합하고요. 빛에 대한 이해도와 상상력이 좀 요구되기도 하지만, 조명 감독을 하면 뭔가 새로운 상상,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무 감독과 조명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상 감독하고요. 영상 편집 감독입니다. 영상에 대해서 기획하고 구성하고 촬영하는 역할을 영상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이기도 해요. 만약에 뮤지컬을 할 때 영상을 쓰고 싶다 하면 이 영상 감독이 그것을 만들거나 찍어오거나 찾아오는 역할인 거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하고요. 장면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접근하기 쉽습니다.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 있는 인물이 아주 적합하겠죠? 자, 이제 영상 편집입니다. 촬영한 영상을 효과적으로 편집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면 그냥 틀어놓고 가는 것도 있지만 보면 사실 보기 좋게 다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인물에게 적합하고요. 이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수월하겠죠. 편집 프로그램에는 그 파워 디렉터, 그리고 곰믹스, 베가스,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만져본 친구들에게 참 적합하죠. 자, 이제 디자이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소품 디자이너는 역에 어울리는 소품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만들거나 구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인물이 적합하겠죠. 그리고 무대 위에 음식이 필요하거나 가방, 빗자루, 손걸레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준비하고 만드는 일을 소품 디자이너가 합니다. 자, 이제 의상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에 어울리는 의상을 체크하고 만들고 구하는 역할입니다. 출연자의 의상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상 디자이너라고 말하고요. 그 배역에 맞게 의상 및 또 액세서리를 또 시대, 상황, 역할에 맞게 이걸 파악하고 또 그거를 선정하고 조정하는 일을 이 디자이너가 합니다. 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인물이 좀 적합하겠죠? 자, 이제 다음은 분장 디자이너, 분장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직접 화장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지만 나이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고요. 성격을 좀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좀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눈썹 끝을 좀 올려서 표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려서 순진하게 보이거나가 되거든요.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죠. 성격을. 그리고 점을 키우거나 점을 없애기도 합니다. 또 분장 역시 시대와 역할에 맞게 하고요. 연출 배우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품, 의상, 분장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진행 요원과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공연을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람이 진행 요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공연장을 가시면 예쁜 이렇게 옷을 입고 친절하게 미소로 이렇게 맞이해주는 분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러한 분들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공연할 때 이 좌석 배치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관객 이동 및 착석에 대해서 좀 관여도 하고요. 공연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관객에게 화장실이 어디예요?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공연 예절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걸 진행 요원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퍼. 이거는 기구나 기계를 조작하는 역할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조명 감독, 음향 감독, 음악 감독이 빛을 정하고 효과음, 배경음악을 가져오고 음악을 결정해 오잖아요. 노래를 결정하죠. 그러면 그 공연 타이밍에 맞게 이 오퍼레이터들이
적당한 빛의 양과 적당한 볼륨으로 조작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음향 감독, 음악 감독, 조명 감독과 함께 연습을 하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지금 틀어 하면 이렇게 틀고, 소리가 너무 커 그럼 소리를 좀 줄이고, 이런 역할들을 오퍼레이터가 합니다. 자, 진행 요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외에 헬퍼라고 있습니다. 헬퍼는 이 무대 크루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이 장면 전환을 할 때 이 배우들이 되게 빠르게 들어가서 의상 체인지를 빠르게 하고 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소품을 바로 들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맞게 체인지를 도와주거나 소품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헬퍼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무대에 있는 장면들을 전환하는 걸 무대 크루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배우가 좀 도움이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헬퍼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많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스텝 혹은 크루의 역할이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 많은 만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작품이 완성되죠. 그리고 관객은 그 만들어진 작품의 배우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배우는 공연의 꽃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뮤지컬을 만들거나 아니면 뮤비컬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이 표를 좀 보시면서, 이 도식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역할이 좀 흥미가 있거나, 아, 이번에는 이런 걸 좀 도전해 보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